네, 오늘은 상명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과별 입학 정원 이렇게 있고요. 원하는 학과가 있으신지 보시고 네, 이렇게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에 보면은 학생부 교과 원래 학교별 10명 이내였는데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대로 인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논술이 신설됐는데 이번에 유지가 된다. 인원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가장 큰 게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진 거랑 모든 수시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를 해버리겠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학교 폭력 조치상 관련해서는 모든 학교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제1국민 특별전형이니까 이거는 네, 넘어갔고요. 그래서 한 학과의 이제 인원을 봤을 때 교과랑 종합이랑 그다음에 논술이랑 뽑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정시 인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네, 경쟁률이 그러니까 내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 컷이 몇 명 컷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과에 이제 뭐 경영학과나 이런 데 뭐 인원이 35명이 아니라 뭐 7, 80명, 100명 이렇게 뽑는 데는 상대적으로 추가 합격의 가능성도 더 있고 하니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논술로 뭐 3명 뽑는다. 학종으로 5명 뽑는다. 네, 그러면 이거는 빠지는 인원도 쭉쭉 빠진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모집 인원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네, 수시 쓸 때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저는 계속 이제 지금 논술 전형이 있는 학교들 보고 있잖아요. 상명대 논술이 신설되었는데 이번에 경쟁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네, 전형별 모집 인원이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돼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전형 일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논술고사가 뭐 따로 나와 있진 않아요. 따로 지금 떡상주로 나와 있진 않고 네, 학생부 교과로 뽑고 하는 거는 나중에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선 하면 좋겠다. 네. 근데 학생부 교과 그냥 전체 경쟁률을 보니까 7.68대 1로 나왔네요. 7.68대 1.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은 18대 1 정도 나왔습니다. 18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왔다. 인서울 대학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인서울은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딱 쓰면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다 빡세다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논술 인원 85명입니다. 우리가 약수령 논술로 여기도 뽑는데 약수령 논술 우리가 가천대에 기본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가천대는 막 1000명 뽑는다. 근데 여기 85명 뽑는다. 뽑는 인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이런 생각 우리가 보고선 고려를 해야 되고요. 삼명대학교는 이번에란다. 그러니까 25학년도 입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7,233명입니다. 7,233명. 그래서 그냥 경쟁률이 71.61대 1로 나와 있네요. 71점. 네. 이런 경쟁률이 나와 있다. 자, 근데 우리 약수령 논술은 가천대도 대부분 많이 생각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천대는 5등급 친구들까지도 쓰니까 가천대는 보니까 접수 인원이 44,000명이에요. 44,000명. 접수 인원이 네,
6배 많이 차이가 나네요. 가천대. 가천대는 약수령 논술 쓰는 친구들이 다 쓰는 거고, 그리고 인서울권에 있는 상명대는 그래도 내가 내신이 좀 4초니까 1, 2등급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4니까 쓸 수 있겠다. 4등급 친구들만 좀 그래도 쓰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약수령 논술도 뭐 공부를 좀 빡세게 해서 준비하려는 친구들이 쓴 학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 무적. 그리고 신설이기 때문에 아니면 정부가 많이 생각보다 안 알려줘서 몰랐어서 그냥 통상적으로 뭐 성적대로 쓰다 보니 논술 전형은 고려 안 하니까 약수령 염술도 그냥 가천대만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전혀 모르고선 못 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입시 결과상으로는 요런 값을 보여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성적 컷은 어떻게 되는지 몇 문제를 맞췄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논술고사 90%의 학생부 교과 10%의 비율로 이제 나오고요.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 인문이랑 자연으로 돼 있는데 자연 기준으로 보면은 자연 친구들은 국어가 2문제고 수학이 8문제네요. 그래서 10문제, 총점 100점, 그리고 60분 동안 푸는 수학 시험 범위는 수원 수투까지만. 그죠? 그래서 수능에서 보는 우리가 공통수학 부분이겠네요. 고2 때 외우는 부분까지만 하면은 다른 준비가 필요 없다. 근데 그런 거죠. 이제 정시 파이터다. 정시 파이터면 수원 수투 플러스 알파로 확통이든 미적 기하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와중에 그러면 쓸까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런 거죠. 내가 일단 내신으로는 원래 못 써. 내신으로 못 쓰는데 수능으로 이 정도 학교까지 도전을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와중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써볼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단답형으로 이제 적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는 중에 보는 국어, 수리, 영역 시험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주관식 문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뭐 예상 문제에 나온 거 보면은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교과서에서 문제를 발췌해서 출제를 했다. 그래서 난이도마다 문제 점수가 뭐 상이하고 각 항목마다 점수가 상이하고, 그리고 해설을 보면은 문제 이제 해설을 보면은 이건 난이도가 하다, 중이다. 하는 뭐 이건 5분 만에 풀어야 된다. 중은 6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한다. 풀이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보시면서 내가 이 문제가 바로 딱딱 직관적으로 풀리는가,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런 걸 보고서 내가 도전할지 말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안 풀어보고 쓰시면 안 돼요. 안 풀어보고 쓰셔야 되는 거. 풀어보고 합격 컷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다가가는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발 접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약수령 논술은 또 수리 인문이랑 다른 논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길게 글쓰고 하는 이런 논술이 아니니까 내가 논술을 쓰는 4, 5등급의 친구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논술을 쓸 것인가 라는 전략, 정시까지 나는 어떤 공부를 해서 수시를 쓸 것인가 이런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 제가 늘 말하는 거죠. 3월 전에 제발 전략을 세워놓고 학기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냥 학원 다니지 말고요. 서류평가는 학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셔야 되겠죠. 평가 항목이 학업, 진로, 공동체 이렇게 나눠서 본다. 각각에 대한 비율은 지금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비율도 나중에 더 정확하게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다. 약수론에서 간략하게 여기 나와 있네요. 발췌 단답형 단문형 답안을 작성하는 서술형 시험이다.
네, 교과서와 EBS 수능 교재 연계를 해서 한다. 라는 거.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하면서 나는 당연히 EBS 교재를 풀 거니까 네, 교과서는 내신 대비하면서 푸니까 네, 플러스 알파 한 과목들을 시험을 보는 거다. 범위가. 네, 새로운 범위를 따로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문 논술을 쓴다면 우리가 글쓰기를 따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부분, 원고지 작성법이라든지 맞춤법 정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건 없다. 그죠? 그런 건 없고 그냥 내가 원래 수능을 보는데 답안 체크를 직접 주관식으로 쓰는 형태다. 객관식에서 골라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했는데 정시까지 고려할 때의 수시 전략, 네, 논술을 약수령으로 쓸 것이냐, 인문으로 쓸 것이냐, 수리로 쓸 것이냐 이런 부분. 나는 최저를 어떤 걸 기대를 하고 가느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정시 컷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4등급 내신은 4등급이라서 못 가는데 내가 모의고사는 3등급이 나와 수능 때도 3등급 맞으면 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꼭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수시로는 못 쓰는데 정시로는 생각보다 컷이 높지 않은, 왜냐면 학생들이 정시로 가기 싫어하잖아. 현역들 정시로 가기 싫어하지 않다 보니 재수생들은 정시로 우리 4, 5등급 친구들이 가는 대학 가려고 하고 1년 더 재수한 친구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랑 내가 수시로 갈 수 있는 지원한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고려한 입시 전략을 네, 고민을 하셔서 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희망하는 학과를 보셔서 희망하는 학과의 수시 정시를 다 보시고, 자, 수시 정시를 다 봐야 되는 이유는 저는 기준이 4, 5등급이에요. 4, 5등급 친구들. 그래서 수시로는 절대 4, 5등급 친구들이 원하는 희망하는 대학, 부모님들이 희망하는 대학 대부분 못 쓰잖아요. 근데 정시로는 컷이 어떤가 이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정시 컷은 3등급이다. 뭐 70%대다. 그러면 도전해 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문 여기 제가 아까 약수령 연술 자연계만 얘기했는데 인문 계열은 국어가 8문제고 반대로 수리가 2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어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가 이걸 보고선 평가를 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명대학교 정시도 한번 봐볼까요? 네, 상명대학교 정시 컷을 여기 어디 정시 컷을 봤더니 나와 있는 게 이렇습니다. 70% 합격한 학생들의 최종 등록자 70% 컷의 성적을 보니 100분위가 78에서 81 요렇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국어 교육이나 영어 교육과도 76, 79다 100분위가. 그죠? 그러면 네, 수시로는 4, 5등급 친구들이 못 쓰는데 정시 등급으로는 도전을 못할 학교가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시 모집에서의 경쟁률이 상명대가 5대1 정도거든요. 5대1. 네, 5대1 정도면은 영 못 쓸 그러니까 우리가 영 도전을 못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네. 지금 예비 순위를 잠깐 좀 보고 있습니다. 정시 예비 순위. 네, 정시 보니까 추가 합격이 뭐 자유전공학부를 뽑았는데 자유전공학부 78명 정원에 정시 40명 모집하는데 추가 합격이 41명까지 했네요. 41명.
추가 합격 비율이 막 100%가 넘어가네요. 모집 인원만큼 더 뽑은 학과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상명대는 지금 보니까 정시 이번에 추합이 많았네요. 추가 합격 예비 순위가 41, 42, 27, 12, 76, 20, 23, 29, 18, 29, 14, 37. 네, 추가합이 네, 꽤 있었다. 네, 추합이.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이번 연도 예비 순위 결과만 본 거라서 네, 이전에도 계속 이랬는지 요거까지는 또 나중에 볼 때 봐봐야 되겠다. 근데 네, 경쟁률이 막 엄청 높지 않는 것 같고 5대1에서 뭐 7대1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율전공은 물론 지금 이번에 새로 뽑은 건 이번에 새로 뽑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지금 컷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추가 합격이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근데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올해 이제 입시 끝난 거에 대한 정시 컷이 어떻게 혹시 변화가 있었는가, 얼마나 뭐 소폭 상승 얼마나 했는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100분위가 78, 80을 바라보고 정시 파이터 공부하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80%대까지는 그죠? 3등급 때 다 맞는 거니까 내신 4, 5등급이 친구분들도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듣기 맞추고 수리, 수원, 수투 열심히 채워가지고 하면은 두 개는 충분히 3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80% 컷에 들어가는 거를 네, 정시 전략에서 영 못 쓸 전략이라고 쓰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네, 국어는 변수가 많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네, 탐구가 돼 있으면 더 땡큐로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선택지가. 네. 그래서 이런 정시까지도 고려한 전략을 꼭 세우셔서 입시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네. 우리 지금 맨날 논술 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 채널 오시는 분들은 논술 맨날 들으실 텐데 이제 고3인 여러분들 학원 왜 다니세요? 내신 따려고 다니세요? 4, 5등급인데 물어보는 겁니다. 3학년 때도 4, 5등급 내신을 따서 4, 5등급 유지해서 대학교를 어디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다니는 거 맞죠? 근데 내신 1, 2학년 때 막 5, 6 맞았어. 근데 3학년 때 또 학원을 다니고 있어. 그러면 이 학원을 다니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수능? 근데 이 등급대 친구들이 모의고사 수능 대비 안 하고 내신 대비용 학교 진도만 나가는데 수능 볼 거예요? 수능 안 보려고 학원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 수시로 끝내려고? 근데 수시로 끝내려고 하는데 고3이 수학, 영어, 국어 학원을 다녀. 돈을 다 쓰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건가요? 네. 목적 있는 학원을 꼭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 있는 학원. 네. 저는 4에서 6등급 친구분들이 학원을 통해서 크게 유의미한 성적 향상을 하려면 본인이 정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1, 2월 달에 빡세게 공부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선생님을 괴롭히면서 질문하고 제가 복습을 하다 보니 뭐가 이해가 안 되고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이건 독해가 왜 안 되죠? 이 문제는 이 공식을 푸는 게 아닌가요? 그런 질문들이 오가면서 했을 거다.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왜 다니나요? 수능 안 볼 거잖아. 안 보고 싶잖아. 그죠? 어차피 성적 맞춰서 대학 갈 거면 3학년 때 학원 안 가고 그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5등급 정도 맞아가지고 5등급에 대학 가면 되지 않나요? 대학을 안 가도 되고 대학이 꼭 우리 인생에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하는 거라면 그러면 돈을 써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다니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내신 이걸 따기 위해서 다니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나는 대입에 어떤 유종의 의미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럼 대입을 위한 거면 정시도 고려한 정시를 고려한 학원을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지. 그죠? 영어 학원에서 맨날 문법 하고 있어. 왜? 모의고사 몇 등급인데? 듣기 다 맞아? 듣기를 일단 다 맞고 단어를 외워서 모르는 단어 없이 독해를 해서 독해를 다 맞고 그 다음에 문법을 해서 이 일을 노려야 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안 되는데 문법 왜 하고 계신 거예요? 수원 수투 문제가 수능에서 22문제인데 22문제 수능 이번 연도 수능 보니까 22문제 다 맞으면 3등급이던데 한 문제 더 맞아야 됐었나? 근데 3등급인데 수원 수투 안 해놓고 3학년 1학기 미적 기하 뭐 확정하고 있다고요? 왜? 도대체 왜? 왜 하는 거예요? 학원에 돈 왜 쓰고 계신 거예요? 저도 학원 수학 선생님인데 왜 쓰고 계신 거예요? 왜 다니는지를 알고 생각하고 돈을 쓰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지금 이제 고2 친구들 하는데 고2 친구들 내신이 안 좋습니다. 막 제가 맨날 얘기하는 4와 5 등급이다. 뭐 한 번 3 맞기도 했는데 3에서 5인 친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 이 친구들 고3 되면 물어볼 거예요. 수능 볼 건지 안 볼 건지. 물론 수능을 아예 접어놓고 수능을 안 볼 거면 학원 다니지 말라고 해야지. 그죠? 물론 2학년 다 했던 2학년 때 계속 1학년 때 성적이니까 2학년 때 다 3이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열심히 도전해봐야지. 2 나오면 또 달라지니까 이야기가. 그죠? 근데 제가 주 타겟으로 지금 4, 5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3을 또 상대로 하는 거니까 1, 2학년 때 계속 4에서 6을 왔다 갔다 하신 거잖아요. 그럼 고3 때 학원을 다녀서 몇 등급 맞으시려고 다니시는 건가요? 그 생각을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그 생각을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대학을 가는데 그래도 이름을 들어본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시 수능 아니면 결국 논술밖에 없다라는 걸 저는 맨날 떠드는 거고 그러면 둘 중에 뭘 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죠? 정시면은 정시에 맞춘 학원을 다니셔야 되고 논술이면은 논술에 맞춘 학원을 다니셔야죠. 근데 이 논술들이 약술형 논술이다. 그럼 정시 공부를 같이 하는 거고 이 논술이 인문 뭐 논술이다. 그러면 나는 내신을 열심히 다시 추가로 더 올리면서 논술 점수에 조금 더 유리하게 학생부가 조금이나 반영되는 걸 노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수시는 다 상향 지원을 하고 정시로 맞춰서 간다든지 네, 내신 4, 5등급인데 수능도 모의고사 4, 5등급이다. 그러면 여기 이때 가는 대학교랑 내가 수능 봐서 4, 5등급 받아서 가는 대학이랑 차이가 없으면 그럼 수시라도 질러보고 수능 보고선 어차피 수시로 하향 지원하는 거나 수시 저기 하향 지원 안 하고 떨어진 다음에 수능 봐서 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원섭이 6개 하고 물론 돈을 날릴 수도 있는 건데 6개 중에 하나 붙으면 땡큐 아닌가요? 그럼 그런 전략을 해서 해야지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전략으로 아니 전략 자체가 없이 학교를 다니시는 것만큼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상명대 이거 켜놓고서 네 쓸데없는 소리가 많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냥 계속 떠들기로 했습니다. 내신 4, 5등급 우리 논술하자. 네, 논술에는 인문, 수리, 저는 약술형 논술 다 포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수능까지 생각을 하자. 영어 포기하지 말자. 영어 대학 가면 어차피 또 해야 된다. 졸업할 때도 해야 되고 취업해서도 해야 된다. 직장에서도 2년마다 우리 그 뭐 직장에 따라서 진급하고 할 때도 계속 본인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도 계속 영어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네. 영어 너무 어려워 단어 외우기 싫어요라고 제끼면 그 제낀 만큼은 어차피 나이를 먹고 계속 해야 된다. 더 늦게 할 뿐이지 해야 되는 건 변함이 없다. 네. 그러니 4, 5등급 친구 여러분들 내일기는 6등급까지인 여러분들 논술 시험에서는 네,
그 성적을 더 낮게 보니까 성적 낮게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상명대 10%잖아요 비율이. 그럼 그리고 최저도 없고 그러면 그냥 질러서 도전해보기 너무 좋잖아. 그죠? 근데 물론 경쟁률이 높고 하면은 그런 대도 않게 쓰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약수령 논술은 경쟁률이 가천대나 상명대나 이런 데 너무 높고 그 다음에 거기는 또 포기하고 안 오는 학생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고 안 오는 학생들이 있는 인문수리 논술을 도전해보는 거를 추천을 저는 늘 드리는 거고 다른 전략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전략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상담한 친구 중에 상등급인데 고맙게도 연락을 해줬어요. 네, 상등급인데 이번에 인하대랑 숭실대랑 다 썼는데 인하대 이제 인하대 물어봤을 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이게 생기부가 약간 아쉽다. 왜냐면 1학년 때랑 2학년 때랑 좀 결이 달라서 그리고 그 친구가 2학년 때부터 마음 잡고 이제 공부를 뭔가를 하면서 해가지고 채워진 건데 근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한 친구의 3등급과 네, 아닌 친구의 3등급이 조금 점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못 쓸 전형은 아니지만 완전 유리합니다라고는 제가 말을 못하겠다. 근데 소식 있게 쓰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합격을 하시고서 소식을 전해줬고 숭실대까지 합격을 해서 숭실대를 간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적에 따라서 본인이 소신 있게 지원을 하는 대입 전략과 성적에 따라서 소신 있게 지원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 학생들이 다르다. 그래서 3과 저는 4, 5, 6을 나누고 싶거든요. 3인 친구와 4, 5, 6. 그래서 저는 4, 5, 6인 친구들이 제발 1년만이라도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논술 경쟁률 상명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70대이면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 원서료 받았어. 그럼 건물 하나 지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하대 같은 경우에 적성고사로 적성고사하면서 신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원서를 보려고 네 논술 전형한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대학교에서 그걸 해주는 덕분에 4, 5등급 친구들이 도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제발 그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논술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제가 이제 몇 개 영상 찾아보니까 그 수리 논술 하지 마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모의고사 등급도 안 나는데 무슨 수리 논술이야 하는 친구들 대부분 사연을 보면 내신이 3인 것 같더라고요. 내신이 3인데 정시 파이터 준비하면서 수리 논술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네, 현재 모의고사 몇 등급이냐 물어보고 모의고사가 안 되면 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럼 3등급이 친구들이 쓰고 싶은 대학은 1, 2등급 친구들이 가는 대학일 거 아니에요. 그럼 1, 2등급 친구들이 가는 대학교의 논술에는 1, 2등급인 애들이 논술도 같이 보기도 한다. 그죠? 근데 제가 말하는 논술 보는 대학은 내신 등급 컷이 4점대인데 그죠? 그 다른 큰 대형 채널에서 말씀해 주시는 논술 쓰지 말라고 하는 내용과 4.5등급이 합격하는 인하대 수리 논술이랑 같은 수리 논술이라 우리가 봐야 되나요? 저는 그런 질문을 늘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발 4, 5등급 여러분들, 4, 5, 6등급 여러분들 희망을 놓지 말고 저 대학 못 가겠어요. 안 할래요. 때려칠래요. 대학 가기 싫어요 하고서 학원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네, 이런 제도들이 대학교에서 다행히 없애지 않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 도전해볼 수 있는 고려해볼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는 상태다. 그러니 그거를 쓸 수 있는 카드를 그냥 내팽개치고 버려두고 외면하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라는 고민 없이 넣어두지 말고 최소한 고민은 해보고 도전은 해보고 뭔가 판단을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거는 테스트로 풀어보고 하는 노력까지는 해보고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수능 공부든 논술 공부든 1년만 하는 거잖아. 1년 최소한 1년. 네, 고1, 고2 때 뭐 열심히 나름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는데 성적 안 나왔어. 고3 때 여전히 내신 보는 내 경쟁자들 똑같잖아요. 학교 친구들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계속 4, 5등급이었으면
고3 땐 걔네들 여전히 더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올려고 열심히 할 텐데 걔네보다 배로 더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그거 없으면 나랑 동급인 친구들, 나랑 동등급대에 있는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논술을 열심히 쓰라고 잔소리를 떠들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클릭해서 들어와 주신 분들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